그녀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렸죠. 왜냐하면 엄마를 닮아 이쁘기도 했지만 내게 아주 호의적이었거든요.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호준 오빠. 하며 첫 만남부터 살짝 윙크를 하는가 하면 저녁 때 심심하다며 제 원룸으로 찾아와 놀아달라 하기도 했죠. 주인 여자가 날 아주 괜찮은 남자라고 소개를 했나 봐요. 이게 웬 굴러들어온 떡이야. 남자라면 다들 한번 꼬셔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민이 되었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녀의 엄마와 동거까지 하며 사귄 사이였으니 말이죠. 안녕하세요. 30이라는 나이는 제게 참 많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기대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다고 할까요? 대학 시절엔 전공 공부에 파묻혀 살았죠.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 스펙 쌓기보다는 순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졸업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냉혹했죠. 제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고요. 설령 있더라도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 같은 게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죠. 2년 가까이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버텼지만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결국 한계를 느끼고 그만뒀어요. 그러다 작년에 운 좋게 대학 교수님 추천으로 이력서를 넣은 작은 회사에 합격했고 이제 갓 2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입사와 거의 동시에 집안 형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만 하는 상황이 갑자기 닥친 거죠.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금으로 웬만한 살림살이가 다 갖춰진 풀옵션 원룸을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첫 번째로 찾아간 부동산에서 딱 맞는 매물을 발견했어요. 회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데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풀옵션이라니 이거다 싶었죠. 바로 계약을 진행했고 며칠 뒤 낯선 독립 공간으로 이사를 했어요. 좁았지만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답니다. 그때가 한창 찜통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이었어요. 이삿짐을 겨우 풀고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샤워기로 씻어내고 나왔는데 앞불싸 입주한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원룸의 유일한 구세주인 에어컨이 갑자기 윙 하는 소리를 내더니 멈춰버린 거예요. 찬바람이 멎자마자 방 안 온도가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하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올 뿐이었죠. 이건 손선풍기나 부채 따위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무더위였어요. 당장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에 패닉이 와서 급한 마음에 방을 소개해준 부동산 아저씨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아저씨, 저 302호인데요.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다급한 제 목소리에 아저씨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이고, 총각. 이럴 수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당장 수리기사님 부르긴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집주인분이랑 통화해 볼게요. 20분쯤 지났을까 부동산 아저씨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분이랑 통화했는데 직접 오셔서 상태를 확인해 보신대요. 총각,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요. 통화가 끝나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기 전 보통 집주인분들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많으니까 백발의 인자한 분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마주 선 사람은 글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분이었죠. 5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아줌마라는 호칭으로는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꽤나 세련된 단발머리에 잡티 하나 없는 잘 관리된 피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예쁘장한 이목구비가 인상 깊었죠. 눈매가 살짝 올라가서 도도한 느낌도 풍겼고요. 넉넉한 사이즈의 원피스 아래로 드러나는 몸매는 마냥 마르진 않았지만 탄탄하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흔히 육덕지다고 표현할 만한 스타일이었고요. 어쨌든
제가 상상했던 집주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나이답지 않게 놀라운 외모의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입고 있던 티셔츠는 이미 등짝에 착 달라붙어서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요. 그런 제 꼴을 보시더니 집주인 아줌마는 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시더라고요. 원룸 계약은 일주일 전에 관리인 통해서 서류로만 했고 집주인 얼굴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아줌마는 자신이 이 건물 4층에 사는데 계약하는 날 하필 지방의 결혼식 참석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에어컨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심 어린 미안함과 난처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처음 느꼈던 짜증이 스르르 가라앉았죠. 아줌마는 에어컨을 이리저리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총각, 이거 아무래도 완전히 고장난 것 같네요. 이 더위에 어쩌나 밤이라 수리기사님도 강장 부르기 어렵고 저는 더위에 지쳐서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쉬기도 힘들었죠. 도저히 이대로는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선풍기로는 역부족이에요. 아줌마는 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니 더 난처해 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어떡하면 좋지. 제가 정말 미안해서 어쩌나 첫날부터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고. 저는 체념하고 말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서 하룻밤 지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때 아줌마가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약간 망설이는 기색도 보였어요. 아니, 총각, 그럴 것까지야 없고 혹시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지내다 가는 건 어때요? 빈방이 2개나 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모텔은 이해되지만 생판 처음 본 세입자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니? 그것도 한밤중에? 너무 당황해서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하고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 중반쯤부터 또래나 어린 여자아이들보다는 나이 많은 연상녀에게 훨씬 더 강하게 끌리는 편이었거든요. 20대 후반부터는 공격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만나왔고요. 30이 된 지금은 30대 중후반의 매력적인 미시나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 여성들에게서 편안함과 성숙미를 느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어딘가 여유롭고 삶의 경험이 묻어나는 분위기. 특히 남자 다루는 노련함이 참 좋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만남을 이어오곤 했었고요. 하지만 50대 여자를 이성으로 느껴본 건 그때가 정말 난생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 연애 상대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영역이었죠. 50대라니 저희 어머니 뻘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 눈앞에 서 있는 집주인은 분명 50대라고는 했지만 나이보다 훨씬 곱상하게 생겼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어요.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농익은 아름다움이 느껴졌죠. 게다가 방금 자신이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른 알 수 없는 충동 같은 것이 불쑥 고개를 들었네요. 어라, 이분이라면? 비록 나이는 꽤 많지만 저 외모에, 저 분위기에, 게다가 혼자 산다니 가끔 만나보는 것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 아주 짧고 충격적인 생각이었지만 더위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뒤섞여 그 순간 강렬하게 제 머리를 스쳤던 거였어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아줌마가 부드럽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뭘 그렇게 망설여요, 총각. 내가 설마 총각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걱정 마요. 이 더위에 모텔 가서 고생하지 말고 하룻밤 편하게 지내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요? 그녀의 호탕하면서도 은근한 배려와 유머에 제 안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어요. 찜통 같은 제 방에서 밤새 뒤척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 게다가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자신감은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4층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풍기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밖은 찜통이었는데 아줌마의 집은 마치 천국 같았죠. 넓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주방은 제 비좁고 어수선한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쾌적했어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몸이 순식간에 식으니 아까까지 치밀어 오르던 짜증과 불쾌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동시에 그녀의 집에, 그것도 혼자 사는 그녀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싶어 심장이 간질거렸어요. 아줌마는 부엌으로 가더니 시원한 캔맥주 2개를 가져왔어요. 더워서 고생했을 텐데 시원하게 목 좀 축여요. 건네받은 맥주캔의 차가운 감촉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캔을 따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시원한 맥주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느낌은 그야말로 최고였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줌마는 편안한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선배와 첫눈에 반해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몇 년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 아이까지 임신시키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죠. 대학 시절 제대로 된 연애 경험도 없이 전 남편과 만나 졸업 후 바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악착같이 맞벌이를 해서 겨우 이 원룸 건물까지 장만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 이런 일이 터졌다며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갔는지 처음 본 저에게 때나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아줌마의 모습에서 강인함과 연륜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줌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하지만 아줌마는 여전히 너무 매력 있으세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세련되세요. 앞으로 아줌마를 더 많이 사랑해줄 좋은 인연이 분명 나타날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아줌마는 조금 전까지 우울해 보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정말요? 호준 총각 눈에는 내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여요? 아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 말이 솔깃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진심을 담아 하지만 살짝 장난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죠. 네, 그럼요. 농담 아니에요. 그냥 딱 짧고 굵게 말하자면 제가 봐도 아줌마는 충분히 여자로 보일 만큼 매력이 넘치세요. 제 말에 아줌마는 처음에는 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배꼽이 빠질 듯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웃었죠. 아이고, 호준 총각은 정말 능글맞네. 농담도 잘한다니깐. 우울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유쾌해졌어요. 아줌마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웃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줌마의 집 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봤죠. 찜통 같은 방, 갑작스러운 에어컨 고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주인 아줌마의 등장과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까지. 특히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매력적인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기류와 저 역시 그런 그녀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쩌면 30대 후반 미시들을 만나오면서 은연중에 연상녀에 대한 허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밤은 제게 여러모로 충격적이면서도 설렘을 안겨주는 밤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주인 아줌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전화를 걸어올 때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대신 안부를 묻거나 날씨 이야기를 덧붙이는 등 사적인 대화가 늘었고요. 가끔은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 못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줌마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긴장돼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전화를 받았죠. 네, 주인 아줌마 302호 총각이에요. 호준 총각, 혹시 지금 어디에 있어? 저 지금 집에 있는데요. 그래, 별일 없으면 잠시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가면 될까요? 응, 지금 바로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호호호. 그녀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제 심금을 울렸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아줌마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어머, 호준 총각, 어서 와. 나 혼자 커피 마시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총각 생각이 나서 마침 잘 왔네. 시원한 아이스 커피로 마실 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줌마가 타온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연한색 블라우스에 편안한 치마 차림이었는데 나이보다 훨씬 화사하고 젊어 보이셨거든요. 아줌마, 오늘은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입어서 그런가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 진짜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제 말에 아줌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어요. 아이고, 호준 총각은 참 농담도 잘한다니깐.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 잠시 후 아줌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호준 총각이 그날 나한테 곧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위로해줬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글쎄요, 제가 그랬었나 잘 모르겠는데요. 제 시치미의 아줌마는 살짝 토라진 표정을 지으셨죠. 모르다니. 그날 총각 눈에 내가 매력 넘친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제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처럼 답했어요. 응, 궁금해. 총각이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나는 궁금한 거 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 저는 아줌마의 순진한 모습에 또다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하, 말씀하시는 게 보기보다 순진하시네요. 정말 이러기야. 난 진지한테 자꾸 장난식으로 말하고 나 섭섭해지려고 해. 왜요? 혹시 저랑 사귀고 싶으세요?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여자로서 좋게 봐주니깐 그냥 설레어서 그렇지. 그래요. 나 혼자 괜히 설레었네. 아주머니가 나 좋다고 하면 한번 만나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아줌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한 번은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나를 자기 집으로 불렀죠. 반찬을 좀 갖다 주겠다면서요. 그래서 갔더니 반찬 통만 딸랑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이왕 온 김에 그냥 가지 말고 나랑 좀 놀다가 저녁이나 먹고 가요. 라고 하는 거였죠. 어차피 혼자 있어봐야 대충 때우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생각이었으니 잘 되었다 싶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자연스럽게 맥주 한 잔을 권하시더라고요. 흐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다가 대화는 자연스럽게 제 원룸 월세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아줌마는 총각 월세 40만 원 내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물으셨고 저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처음부터 감안한 부분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다시 한번 이 넓은 집에 혼자 살아서 많이 외롭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죠. 대화의 방향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 아줌마가 나한테 왜 이러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제게 직설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이상형이 어떻게 돼?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 그리고는 숨 막히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녀가 맥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근데 총각이 그날,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밤새웠던 날, 나한테 했던 말, 내가 여자로 보일 만큼 매력 있다고 했던 거, 그거 진심이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가끔 아줌마가 이성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저의 진심 어린, 하지만 어쩌면 충동적이었던 그 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줌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망설임 끝에 저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줌마, 진심이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아줌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는 더욱 놀랍고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셨죠. 예상치 못했지만 어쩌면 내심 기다렸을지도 모를 질문이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총각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연애할래?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연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녀는 저보다 정확히 20살 위, 50살이었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성숙함과 연륜은 느껴졌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때로는 차가울 만큼 이성적이며 현실적이었죠. 가벼운 말이나 감정적인 행동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안정감과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선사해 주었답니다. 마치 세상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된 느낌이었죠. 그렇게 만난 지 불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줌마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의외의 제안을 했죠.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같이 사는 거, 동거하는 거 어때?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만난 지 석 달 만에 동거라니 그녀답지 않게 빠르고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당황했지만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애써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와, 아줌마, 벌써요? 이제 제가 진짜 아줌마의 서방님이 되는 건가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저는 아줌마의 동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자취 생활이 외롭기도 했고 무엇보다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녀와 언제까지 이 관계가 이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만나는 동안에는 저도 그녀에게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심지어 밤마다 열정적인 봉사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받는 것이 많았으니 때나 만족하며 지냈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넓은 아줌마 집에서 함께 지내는 생활은 편안했고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매일 밤 함께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일상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줌마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호준아, 미안한데 아무래도 내가 방을 비워줘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자기야.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내 딸, 유진이 알지? 지금 새엄마랑 너무 심하게 트러블이 있나 봐. 도저히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엄마랑 같이 살겠대. 당장 갈 데가 없다고 하니 내가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아. 딸이 돌아온다니 어쩔 수 없었죠.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식이랑 함께 살겠다는데 제가 비켜줄 수밖에요. 이해한다고 말했고 아줌마는 미안해하며 이 건물 2층에 마침 비워져 있던 원룸을 저에게 내주셨어요. 월세는
당연히 받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희의 동거 생활은 끝이 났죠. 2층으로 내려와 혼자 지내게 되니 몸이 멀어지면서 아줌마와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매일 밤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는 딸이 돌아와서 딸 챙기느라 바쁘셨고요. 저도 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1년 넘게 만났으니 어쩌면 서로에게 조금 식상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처럼 불타오르는 열정도 조금씩 식어갔고요. 그렇게 각자 일 바쁘게 하고 아줌마는 딸 눈치도 보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별 수순을 밟게 되었죠. 서운함도 있었지만 애초에 제가 이 관계에 큰 미래를 그렸던 것은 아니라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줌마는 마지막까지 제게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아줌마와 헤어지고 난 뒤에도 저는 2층 원룸에 계속 살았어요. 어차피 월세도 안 내고 회사 가깝고 짐 옮기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가끔 건물에서 아줌마와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아줌마 딸, 그러니까 유진이를 마주칠 기회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엄마를 닮았는지 유진이도 참 곱상하게 생겼더군요. 엄마처럼 키가 크진 않았지만 아담하고 예뻤어요. 인사성이 밝고 참 싹싹하더군요. 직업이 제2금융권에서 일하는 은행원이라고 들었어요. 뭐랄까,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참 반듯하고 예의가 바른 아가씨였죠. 어느 날 우연히 아줌마와 건물 앞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잠시 안부를 묻다가 불쑥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줌마에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 제가 운을 뗐어요. 혹시 아줌마 딸, 유진이 말이에요. 아줌마가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유진이 남자친구로. 혹시 어떠세요? 제가 유진이한테 관심이 좀 있는데. 제 말을 들은 아줌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정말 제 정신이냐는 듯 놀라서 팔짝 뛰셨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갔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진심을 전했어요. 아줌마, 일단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남자도 잘 없지 않아요? 아줌마랑 만나는 동안 제가 바람 한번 피운 적 있어요? 술, 담배 즐기지도 않고 회사 생활 성실히 하고 돈이 많거나 집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 하나만큼은 괜찮지 않냐고요. 유진이한테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줌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줌마는 제 말을 듣고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마 제가 자기 딸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겨 계시더니 갑자기 의외의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호준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그럼 혹시 나랑 유진이랑 새 식구가 함께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릴 사위처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도 있냐고. 아줌마의 제안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지만 곧바로 답했어요. 제가 바라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유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었죠. 네? 아, 대릴 사위요? 물론이죠, 아줌마. 아줌마랑 유진이랑 함께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아줌마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어요. 딸의 행복과 자신의 생활을 동시에 고려하신 거겠죠. 잠시 후 아줌마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그럼 내가 유진이한테 살짝 얘기를 꺼내볼게. 그리고 둘이 한번 만나서 대화라도 해봐. 그렇게 아줌마의 주선으로 저는 유진이와 소개팅 비슷하게 둘만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유진이는 역시 엄마를 닮아 싹싹하고 예에 발랐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유진이에게 다가갔고 유진이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죠.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개 끝에 저는 아줌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약속대로 저는 아줌마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는 아줌마, 유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오붓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장모님이자 전 연인이었던 아줌마와의 관계는 이제 편안한 가족이 되었고요. 예의 바르고 착한 아내, 유진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30에 시작된 이 특별한 관계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줄지는 저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다.